자, 오늘은 그리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는 명령어들인데 여기까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을 그리는 명령어, 원을 그리는 명령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 라인, X라인, 레이, 그 다음 렉탱글, 폴리곤 몇 개 안 돼요. 원에 관련된 거 아크, 엘립스, 스플라인, 도넛 이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X라인입니다. X라인은 여기 있어요.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한선이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포인트, 즉 선의 시작점을 물어봐요. 시작점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스루 포인트, 즉 통과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통해서 중심선을 하나 만들고 컬러는 빨간색, 선의 모양은 센터. 자, 하나 만들었고요. 자, 우리 과제물을 보시면 요 과제물이요. 요 과제물. 자, 빨리 찾아보시죠. 자, 과제물을 보시면 원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안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360도 나누기 전체 개수요. 그러면 요 사이각이 60도인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30도, 60도, 여기 60도, 여기 30도 이렇게 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X라인, 그 다음에 각도를 30도로 체크하고 0도, 그 다음에 30도, 90도, 150도 이렇게요. 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자, 기본 모양 됐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그 다음에 옵셋 3mm, 트림, 자, 펜스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웠던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그러면 다 그렸죠. 자, X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X라인 보시면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버티컬은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선, 그 다음 앵글은 여기다 내가 각도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를 통과하는 무한대의선. 자,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자,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그 다음 다시 X라인, 앵글 51도. 그래서 교차점 클릭. 자, 트림으로 좌하단 지우고 다시 X라인 100도. 아이고. 앵글 100도. 그 다음 하단 하나 클릭.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중심선이고요.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자, 서클 반지름 32mm, 반지름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반지름 20mm. 옵셋 10.4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요. 다시 트림. 다시 옵셋 2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다시 트림. 여기 아니네요. 연장하기.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2. 자, 트림. 다시 서클 TTR 접하고 32mm. 트림. 다시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서클 반지름 7.2mm. 다시 서클 반지름 16mm. 자, 옵셋 7.2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다시 트림. 옵셋 16mm. 한 번 더요.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트림.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자, 트림으로 지우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나머지는 지우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X라인을 보시면 바이섹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등분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가상의 선이 있는데 얘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2등분선을 그리려 하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라인,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 그러면 2등분선이 그려지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X라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씁니다. 바이섹트. 자, 중심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어떤가요? 굉장히 쉽게 그려지죠? 네, 두 각도의 2등분 되는 선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이런 간단한 것들도 X라인으로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보시죠. 자, 이 과제물이에요. 간단하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얘네들은 중심선입니다. 옵셋
50, 옵셋 20, 옵셋 150. 자, 요렇게는, 자, 여기네요. 트림, 옵셋 10mm.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옵셋 18mm. 엑스라인 앵글 190도. 엑스라인 앵글 170도. 트림, 어떤가요? 그냥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좌표 사용하는 거 좌표 없이 그냥 그려지고 있죠. 그죠? X라인 같은 명령어를 이용하면 좌표를 쓰지 않더라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레이입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의선. 이렇게 반만 그려지는 무한대의선을 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만 그려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X라인이 아닌 레이로 그릴 수 있는 거죠. 시작점과 통과점, 시작점과 통과점,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은 폴리곤이라는 명령어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상관없어요. 방향은 뭐 어떻게 가든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만 점 2개 찍으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사각형으로 그릴 때는 보세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이건 상대좌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좌표를 쓰는 게 바로 사각형에서 상대좌표를 써요. 렉탱글 골뱅이 100, 10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우상단으로 그리는 게 제일 편해요. 만약에 이렇게 좌상단으로 그린다면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100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좌하단으로 그린다면 마이너스 100에 마이너스 100이 될 것이고, 우하단으로 그리면 플러스 100에 마이너스 100이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좌상단으로, 우상단으로 많이 그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골뱅이 420,297. 420에 297이면 A3죠. 옵셋 10mm. 이렇게 그립니다. 이러면 종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특히 제가 여기다 마지막에 10mm 옵셋 했죠. 이걸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은 A0, A1은 20mm를 씁니다. A0, A1은 20mm고요. 그 이하는 전부 10mm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 재본할 경우, 이렇게 재본할 경우는 여기 25mm 줍니다. 이건 KS 규격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테두리 선은 10mm 이대 A0, A1은 20mm. 또한 재본할 경우 왼쪽을 25mm 여백을 주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A3 도면 한번 그려보시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렉탱하고 폴리곤을 같이 묶어놨죠. 이 두 개의 선은, 그러니까 두 개는 폴리라인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 불러요. 폴리라인의 일종입니다. 폴리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폴리선이에요. 번역이 안 됩니다. 폴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폴리선이라고 해요. 저 폴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오냐면 화학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있죠. 그 옷감 중에 폴리에스테르라는 말 있죠. 앞에 그 폴리가 여기는 똑같은 똑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분자와 분자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폴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과 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라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선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선을 선택하면 한 번에 같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폴리선이라고 합니다. 폴리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처럼 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폴리선의 특징이에요. 자, 렉탱글 보시면 여기 챔퍼가 있고 엘리베이션이 있고 필렛이 있고 티크니스가 있고 위드가 있고, 제가 동그라미 친 것만 씁니다.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써요. 맨 끝에 위드라고 보이죠? 위드가 선의 굵기입니다. 굵기라고 안 하고 선의 폭이라고 불러요. 도로에 가면 자동차 도로가 있잖아요. 차 폭이라고 하죠. 도로 폭이라고 하죠. 도로의 두께라고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선의 폭입니다. 선의 폭으로 이야기해요. 자, 제가 위드를 줘봤습니다. 10mm. 자, 굵은 선 그려졌나요? 네, 두 가지 특징 바로 나오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또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경우 수정은 어떻게 할까요? 수정할 경우. 자, 컨트롤 1 누르면 속성창 뜬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 선택된 정보가 여기 나와요. 레이어,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글로벌 위드 여기 있네요. 글로벌 위드. 바로 이 값을 바꾸시면 돼요. 자, 0. 선 가늘어진 거 보이시나요? 글로벌 위드를 바꾸시면 이와 같이 선 굵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가 글로벌 위드가 1mm입니다. 이렇게요. 글로벌 위드가 1mm가 되도록. 바깥쪽은 상관없어요. 안쪽 거 이 테두리 선이 굵기가 1mm가 되도록 바꾸시면 됩니다. 글로벌 위드를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시죠. 렉탱글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션하고 티크니스는 안 써요. 엘리베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도란 뜻입니다. 이거를 기계로 만든 게 있죠. 엘리베이터. 고도가 바뀌는 거죠. 그죠? 1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고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Z축으로 위치를 바꾸는 명령어가 엘리베이션입니다. Z축으로 위치를 바꾸는 건 3D나 할 일이죠. 우린 지금 2D죠. 그러니까 안 써요. 티크니스가 선의 굵기입니다. Z축 방향으로 선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걸 말해요. 역시 3D입니다. 안 써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챔퍼, 필렛, 위드 이렇게 세 가지 값인데, 챔퍼하고 필렛을 먼저 따로 공부할 겁니다. 명령어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명령어 필렛을 공부하면 도면 그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필렛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자, 왜 필렛을 많이 쓰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필렛은 못깎기라고 하고 챔퍼는 못따기라고 합니다. 사투리로 못대기라고 불러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못대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대기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투리더라고요. 그 선생님 사투리 쓰셨거든요. 자, 못대기, 그러니까 못깎기, 못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못깎기란 얘기는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는 것. 이게 못깎기입니다. 못따기는 모서리를 따내기, 떼어내기 란 뜻입니다. 알듯 말듯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모니터의 모서리 부분 있죠. 여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딱 90도로 각져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라운드져 있나요? 라운드져 있죠. 네, 그게 필렛입니다. 그러면 왜 90도 각도를 안 놓고 살짝 라운드지게 했을까요? 이유가 이제 그거죠. 왜 모서리를 살짝 곡선지게 했을까요? 왜 못깎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다치지 말라고. 보통 기계 쪽 같은 경우 이제 철을 가공해서 쓴단 말이죠. 그럼 작업자가 거기가 날카로우면 작업자가 손을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가공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막아놓는 거죠. 자, 우리 1층에 보면 강화유리 있죠. 강화유리 모서리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자, 강화유리는 어떤가요? 모서리가 동글동글한가요? 유리는 동글동글하게 가공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가공하는 순간 유리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유리는 어떻게 하죠?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싹 자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얘가 못따기입니다. 얘가 챔퍼예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거. 사선으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쭉 잘라내는 거. 이게 못따기입니다. 이게 챔퍼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데는 챔퍼를,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필렛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제품 만들 때 그렇게 쓰고요. 자, 필렛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반지름을 물어봐요. 모서리의 반지름이 얼마냐?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챔퍼는 어떨까요? 여기 거리를 물어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거리값을 물어보게 됩니다. 두 개의 거리값을 물어보게 돼요. 자, 먼저 필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두 개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제가 이렇게 기역자로 그릴 겁니다. 여러 종류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돼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필렛 명령을 할 건데요. 필렛은 여기 있습니다. 필렛 챔퍼는 여기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함께 쓰는 명령어들이라 그래요. 자, 먼저 필렛입니다. 필렛 실행하면 이렇게, 자, 다시 조금만 볼까요? 자, 필렛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urrent setting, 그러니까 현재 설정 값이죠. 모드 이퀄 트림, 그러니까 트림 모드, 즉 자르기 상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디어스, 반지름이 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옵션을 보면 언두, 취소가 있고, 폴리라인이 있고, 라디어스가 있고, 자르기가 있고, 멀티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라디어스 보이시나요? 네, 얘가 반지름 조절하기입니다. 눌러보시면 반지름 값을 이렇게 입력 후 선 두 개를 클릭하는 겁니다. 값이 너무 작은가? 250 필렛 반지름 50. 자, 모서리 동글동글하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선 싹 사라졌죠. 다시 봅니다. 필렛. 여기 짜투리 선들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선이 모자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필렛. 자, 반지름을 제가 0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짜투리 선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선이 연장되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죠. 이 기능은 트림과 익스텐드를 합쳐놓은 기능이네요. 맞습니까? 자요. 선이 오버됐잖아요. 얘는 트림이죠. 얘는 모자르네요. 익스텐드네요. 네, 그래서 필렛은 트림과 익스텐드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이 기능을 많이 써요. 보세요. 과제물을 하나 볼까요? 조금 갑자기 어려워지겠지만, 자, 요 과제물 한번 보시죠. 이 과제물은 레이를 이용한 과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3 곱하기 120도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 자, 18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60도 방향 하나, 그 다음에 300도 방향 하나. 자, 요렇게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0, 다시 서클, 반지름 10. 자, 기본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 작은 원 있죠.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그리는 겁니다. 종종 이 큰 원에서 큰 원으로 연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라인, 탄젠트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다시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되면 돼요. 다시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요. 탄젠트에서 탄젠트요.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요.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옵셋합니다. 5mm. 자, 여기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서클에 TTI 그려야죠. 그죠? 아니요. 필렛. 반지름 30. 그리고 클립. 다시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 반지름 4잖아요. 필렛 반지름 4. 원은 안 잘려요. 원은 안 잘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는 반지름 2입니다. 필렛 반지름 2.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짜투리 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그냥 냅둘 겁니다. 자, 제가 큰 것만 이렇게 잘랐어요. 여기 남아있죠. 필렛, 반지름 0. 어떻게 될까요? 선 정리되는 거 맞습니까? 네.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그리고 서클에 TTR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 트림이나 익스텐드를 쓰지 않아도 손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도면 그리는 방법이 확 달라져요. 자, 필렛을 쓰시다 보면은요, 필렛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나요. 그래서 다시 또 필렛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렛 명령을 실행해야 돼요. 이렇게. 좀 답답하죠? 자, 필렛에 보시면 멀티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필렛 반지름 10mm 자, 멀티플.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멀티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림과 노 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필렛 반지름 10mm 이때 제가 트림을 들어갈 겁니다. 트림이란 명령어는 트림과 노트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트림을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자른 선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혹은 넘치는 선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노트림을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라인. 자, 선이 모자르잖아요. 지금 노트림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라운드는 그려지지만 선이 연장이 안 되죠. 근데 이게 트림 모드입니다. 트림 모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도 작업을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필렛 할 때 그래서 지금 노트림 모드인지 트림 모드인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반지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렉탱글 위드 0 자, 필렛 트림 모드로 바꾸고 자, 클릭하니까 한 번만 되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내 귀퉁이 전부 다 넣고 싶어요. 근데 얘가 폴리선이에요. 필렛 폴리라인으로 한번 클릭.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렉탱글에 보시면 여기 필렛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 똑같아진 거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필렛입니다. 이번에는 챔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처럼 선을 제가 똑같이 이렇게 긴 선, 그러니까 딱 맞는 선 하나, 긴 선 하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자른 선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챔퍼는 이와 같이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챔퍼 명령을 쓰게 되면 이렇게 거리 1과 거리 2 거리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걸 디스턴스 방식이라고 해요. 거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거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사이각도예요.
요걸 앵글 방식이라고 합니다. 챔퍼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기본값이 트림 모드입니다. 네, 여기 트림에서 트림 모드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역시 멀티플 있고요. 폴리라인 있고요. 디스턴스하고 앵글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디스턴스요. 20 엔터, 20 엔터. 첫 번째 20, 두 번째 20. 자, 첫 번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0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쪽이 되니까 이쪽에서 20 이렇게 깎이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역시 트림 모드이니까 선들을 정리합니다. 연장해요.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챔퍼를 봅니다. 챔퍼. 그 다음엔 앵글 방식이에요. 앵글. 처음에는 20mm 띄우고 첫 번째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들어가요. 앵글 20mm 엔터, 각도 60도.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하면 여기서 20mm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사이각 60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보시면 렉탱글에 보시면 바로 여기 챔퍼가 있습니다. 10mm, 10mm.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도넛입니다. 도넛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도넛 하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안쪽 지름 30. 그 다음 엔터 치면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자, 보이시나요? 도넛 만들어진 거? 이게 답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30. 인아웃이 바뀌었죠. 크기가.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자,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원처럼 그려집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50. 그러면 이와 같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스플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요 두 개예요. 피트 곡선하고 그 다음 CV 곡선하고 두 가지예요. 자, 스플라인입니다.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이제 스플라인이에요. 다시 봅니다. 스플라인. 이번엔 접점으로 돌아가는 곡선입니다. 점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타원이에요. 타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 타원을 그리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먼저 앞전에 그렸던 도넛이나 스플라인은 캐드를 하면서 그렇게 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엘립스는 이걸 그리는 조건이 딱 하나 나와요. 자, 그 조건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떡국떡 썰어 보셨나요? 가래떡 긴 거 이렇게 썰죠. 그러면 떡국떡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 떡국떡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떡국떡을 이렇게 썰게 하면 그 떡국떡의 단면이 나오죠? 네, 그게 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봉이 있어요. 이렇게 긴 봉이 있는데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쪽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앞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겠지만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 잘린 면이 이렇게 타원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럴 때 조건이 딱 하나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C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캐드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인데 한국생산성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근데 그 시험을 볼 때 타원 그리는 조건이 두 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는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라인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45도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래로 10mm씩 내릴 겁니다. 옵셋으로 10mm씩 이렇게 내려주세요. 10mm입니다. 그 다음 적당히 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이 간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적당히입니다. 어떤 값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선을, 수평선을 쭉 그리다가 45도 사선을 만나면 수직으로 내리세요. 수평선을 쭉 그리다가 45도 사선을 만나면 수직으로 선을 내려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린 이렇게 선들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에요. 서클, 반지름 10mm,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필렛, 아이고.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각도를 30도로 바꾸겠습니다. 45도는 안 돼요. 45도는 타원이 안 만들어집니다. 45도가 아닌 각도로 하셔야만 타원이 나와요. 제가 이 끝에서 이와 같이 210도 방향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자, 필렛. 바로 이 부분이 타원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는 앞에서 본 모습이고, 여긴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가래떡 이야기 했었죠. 가래떡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가래떡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똑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가래떡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중에 정투상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정투상에 대해서 과제물이 별도로 나갈 겁니다. 미리 좀 당겨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투상 그리는 방법 바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위에서 제가 30도 방향으로 어스 썰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타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 내립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부분이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면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점을 따라 내리고, 여기 끝점 있죠? 여기 끝점도 따라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요 안에 사각형 보이시죠? 여기에다 그리는 겁니다. 타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에서 그리는 방식이 있고, 축의 끝점을 지정해서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중심 방식입니다. 여기가 중심인 거죠. 중심, 그 다음에 타원의 끝점, 그 다음에 타원의 끝점. 이렇게요. 중심과 끝점을 지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만큼 거리가 반대쪽으로 하나 더 있는 거죠. 요만큼의 거리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원의 중심과 타원이 될 끝점,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 지정하시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끝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축의 끝점을 두 번 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점에서 끝점을 지정하고 나면 중심점을 찾겠죠? 그 다음 다른 축의 끝점을 이와 같이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제 떡국떡이 되는 거죠. 이제 홀을 그릴 건데요.
홀은 명령어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홀은 무조건 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점 3개를 찍어야만 호가 1개 만들어집니다. 3포인트가 점 3개를 무작위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continue는 연결하는 호입니다. 나머지를 빼면 이렇게 9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점이 호의 시작점이고, 두 번째 점이 호의 중심점이며, 세 번째 점이 호의 끝점입니다. 다시 보시죠. 첫 번째 점이 호의 중심이고, 두 번째 점이 호의 시작점이고, 세 번째 점이 호의 끝점입니다. 자,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얘하고 얘하고 첫 번째 입력하는 값하고 두 번째 입력하는 값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그 밑에 거 볼까요?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이 역시 엇갈려 있고요. 다시요.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이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시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6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포인트는 간단해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점 3개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continue는 뭐냐면 끝점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홀을 그려지는 걸 continue라고 합니다. continue예요. 한번 해보시죠. 아크, 시작, 끝, 시작, 두 번째 점 끝, 그 다음에 시작점을 연결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바로 continue가 됩니다. 접선으로 자연스러운 홀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X라인 0도, 90도, 120도. 제가 이렇게 0도, 90도, 120도로 그렸고요. 자,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잘랐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홀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그러면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일부러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조금만 더 해보자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